반갑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송경호입니다. 오늘 시간은 고2 생명과학 1 여름방학 수업에 대한 안내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고2 내신 만점을 위한 여름방학 유전 집중반이라는 제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도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이 진짜 어렵다더라. 수능에서도 이 유전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더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유전이 어려운 걸까요? 어렵다면은 왜 어려운 걸까요? 그럼 어려운 유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전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제 소개부터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생명과학 원에 대한 수요가 여름방학 이후에 급증하거든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름방학 이전에 1학기나 겨울방학 때에는 생명과학에 대한 수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끼셔서 제 영상을 클릭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소개를 잠깐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한 뒤에 현재는 이 로고스 학원에서만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투스의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고요. 대치동에 있는 여러 학원들에서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로고스 학원에서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이 로고스 학원에 있는 친구들만 제가 케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연구실에 있는 직원들과 조교들도 이 로고스 학원에 있는 친구들만 케어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케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유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유전의 전문가라고 하느냐? 두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죠. 생화학과란 거는요, 생명 현상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생명과학도 잘하고 화학도 엄청 잘하는데 아무튼 이 생화학과에서 배우는 유전에 대한 과목이 유전생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몇 안 되는 만점자입니다. 유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웠고 전문가가 맞구나. 그쵸? 두 번째 근거는요, 이 캐리커처인데요. 닮았죠? 그쵸? 이 캐리커처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수능에 생명과학 문제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 직후에 이제 학생들이 행정수능도 제기하고 정답이 없다라고 제기하고 해외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의견서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결국 오류라고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 생명과학 성적이 안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자, 그 수능 생명과학 오류 당일에 발견하고 그 다음 날 가장 처음으로 문제 제기 영상을 올린 강사가 바로 접니다. 그것 때문에 공론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고맙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소송에도 자문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맙다는 의미로 그려준 캐리커처거든요. 물론 그 문제가 생명과학 2 문제이기는 한데 그 문제도 유전 문제였습니다. 그런 수능 문제의 오류까지 잡을 수 있는 유전 전문가 맞지요?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제 소개는 이만하도록 하고, 자, 방금 말씀드린 유전이 왜 어려운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2학기는 유전의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1학기 때까지는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좀 관심이 덜해요. 물론 까다로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뉴런, 근수축 혹은 항상성 그래프 분석, 이 부분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 있는 뭐 물리학이나 화학, 특히 뭐 양적 관계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다 보니까는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런데 2학기에 들어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전이 어렵다더라
이런 말 때문에 생명과학에 관심이 부쩍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2학기는 유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죠. 유전이 어렵다더라. 이 말 때문이거든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전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생명과학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전은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푸는 유전은요, 전부 퍼즐입니다. 퍼즐. 자, 왜 제가 퍼즐이라고 말씀드리냐? 교과서에는 유전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학생들이 약간 갸우뚱합니다. 형질?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와 성질이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물려준다는 거야? 그거하고 배우는 내용이 좀 많이 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유전의 본질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유전자 전달이다. 다시 한번 유전자 전달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수업을 들으면 전부 다 알게 되지만은 염색체에 있거든요. 근데 그 염색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둘 중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만 자손에게 전달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실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문제는 올해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 6월 평가원, 고3들이 치르는 6월 평가원의 16번 유전 가계도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올해 문제 6월 평가원 치렀거든요. 9월 평가원은 이제 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치를 거고요. 근데 이런 수능 평가원 교육청 학력평가 고3들이 치르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내신 문제에 보통 반영을 해가지고 학교생들이 가지고 오시는데, 유전은 좀 독특하게도 올해 치러진 문제들도 반영을 하긴 하지만 그 전년도에 치른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작년 6월 평가 문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보시면은 어떤 집안의 유전, 아까 유전자가 전달되는 걸 했죠. 형태와 성질입니다. 가하고 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유전자가 이런 것이 있고 나는 이런 것이 있고요. 우성, 그리고 염색체에 있다. 요게 생명과학적 지금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조건이 얽히고 설킨 것을 보면서 가계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가족관계 지도인데 1번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거냐. 그거를 5번과 6번에게, 밑에는 자녀들인데 어떤 걸 주느냐. 이런 거가 궁금한 겁니다. 유전 문제는.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표도요. 이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학생들은 배우면 알겠지만은 유전자 개수예요. 스몰 a라는 유전자가 1번에게 한 개 있다. 2번에게 몇 개 있니? 3번에게 몇 개 있니? 5번에게 몇 개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퍼즐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도 보셨지만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생명과학적 지식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신 문제들은 개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것이 이제 그래프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운 그래프 개념들, 그거를 그래프에 녹여가지고 이런 특징들이 이런 거 있었다, 이런 걸 외워가지고 옳고 그른 것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학기 때 들어오니까는 생명과학적 지식은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퍼즐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고 실제로 정답률도 많이 낮은 겁니다. 이제 왜 유전일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퍼즐을 갖고 왔습니다. 이 퍼즐 뭐라고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큐브라고 불리는 퍼즐이에요. 큐브. 큐브라고 불리는 퍼즐인데요. 이거 혹시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좀 나눠볼게요.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큐브를 푸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은요 막 돌려요. 막 돌려가지고 한 면부터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을 맞추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또 틀어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풀리면은 굉장히 다행인데 안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못 푼다, 풀리지 않는다, 못 푼다라고 할까요? 못이 잘못 썼는데요. 못 푼다. 그러니까 한 90%쯤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요. 그런데 이거를 푸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그걸 아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단축이 돼요. 푸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두 케이스로 갈립니다. 알고는 있는데 적용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배운 스킬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1번을 써야 될 때 3번이나 4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큐브가 풀리는 게 아니고 더 틀어져요. 즉, 더 꼬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풀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못 풀 확률이 높아질까요? 못 풀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맞지요? 그치요? 그런데 내가 배운 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요 때는 1번을 써야 돼. 이때는 3번을 써야 돼.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적용을 할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풀겠죠. 정말 시간을 엄청 단축을 해가지고 당연하게 풀어낼 겁니다. 그 확률이 급속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치요? 자, 이 큐브가 유전하고 똑같습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전으로 바꾸면은요. 유전에 대한 지식을 아는가 모르냐가 아니고요. 유전 문제를 푸는 스킬을 아냐 모르냐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스킬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그냥 막 풀어요. 그냥 끙끙대면 풉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풀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30분 걸렸어요. 시험 시간은 40분인데 남은 문제는 19문제.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수업을 통해서 당연하게 이 스킬을 배우는 거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수업을 통해서 스킬을 배웠어요. 나 그래가지고 풀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스킬이 있는데 1번 스킬을 써야 될 때 3번을 쓴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전체 학생들 이 수업에서 유전 스킬을 배운 친구의 90% 이상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수업에서도 스킬은 가르치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야 이때 이거 쓰면 된다 쪼라라 풀어요. 근데 학생들은 스킬 배웠어. 나도 풀어봐야지. 못 풀어요. 왜? 요 단계까지 와가지고 스킬을 써야 되는데 요 단계보다 훨씬 전에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스킬을 배우긴 배웠는데요. 문제가 더 꼬여요. 혹은 제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스킬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제 수업에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제 수업은 이거를 가르쳐요. 이거를. 물론 요것도 잘 가르치거든요. 저만의 스킬도 있어요. 그런 스킬들을 가르치고 요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1번 스킬을 1번에, 2번 스킬을 2번에, 3번 스킬을 3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물론 이거를 배운 뒤에, 이것까지만 배운 뒤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알아서 깨우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름방학 짧아야 3주, 길면 5주예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까지 보통은 그 이후에 6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야 11주예요. 11주에 배운 뒤에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학생이 노력한다. 11주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면 되겠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워낙 많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요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단 이 스킬들이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킬도 있지만은 응용적인 스킬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우리가 여름방학 때 제가 수업을 5주 수업을 잡았는데 완전하게 다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에는 기본 스킬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고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칠 거예요. 단 이 기본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도 방금 말씀드린 유전자, 염색체, 우성, 열성 이런 것들이 뭔지는 정도는 알아야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 유전 집중반에는요. 유전 전 범위를 다루긴 다루는데요. 어느 정도 깊이 다루느냐? 유전 개념 완성, 아까 말씀드린 뭐 염색체, 유전자, 우성, 열성 혹은 뭐 대립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각 유형별 기본 스킬들을 일단 완성할 겁니다. 당연하게 이거 완성할 때는 언제 어떻게 써야 돼 라는 것 정도는 완성을 다 시킬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이 응용 스킬들 조금 더 어려운 스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기본 스킬을 이제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2개, 3개를 한꺼번에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내신 수업 때 가가지고 조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수업은 토요일 날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요. 3주차부터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테스트를요. 수업 시간 내에 보지 않습니다. 제가 6시 10분, 즉 수업보다 20분 앞서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테스트를 못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앞에 학원이 늦게 끝났다라거나 저녁을 못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수업 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여름방학 수업은 5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7월 20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재는 총 3권을 사용하는데 제가 전부 다 직접 만들고 직접 전부 다 해설을 쓴 교재입니다. 그래서 총 3권, 개념편, 기출편, 숙제편이 있는데요. 자, 특히 이 개념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개념들과 스킬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녹아있을 거고요. 자, 이 기출편이요. 이때의 기출은 내신 기출 말고 고3,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그리고 고2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로 갈릴 거거든요. 문제편과 해설편 갈릴 건데 해설편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설이 엄청 길어요. 방금도 보셨듯이 아주 어려운 퍼즐 문제를 제가 타이핑으로 해설하다 보니까는 문제 해설이 길어집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읽다가 지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해설에 물론 제가 타이핑 쳐가지고 넣어놓은 줄글 해설도 있지만은 QR코드가 문제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딱 비춰가지고 그 QR코드에 URL 있거든요. 연결되면은 제가 전부 다 직접 영상으로 해설한 영상 해설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전부 다 영상 해설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기출편 문제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숙제편에 있는 문제들은요, 별도의 해설지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닉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퍼즐처럼 되어 있는 유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다가 이거 잘못 풀었네. 잘못 풀었네. 라고 분명하게 짚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연구실 직원들이나 조교 친구들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를 잡을 때, 기초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기초를 잡을 때에 얼마나 잘 잡냐가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클리닉은 제가 전부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면 클리닉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목요일 2시부터 5시, 토요일 2시부터 5시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요 시간에 못 온다 라는 친구들은 온라인 클리닉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연락해가지고 선생님하고 혹시 대면 클리닉 이 시간 말고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나요? 라면은 저하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잡아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 스킬이 있고요. 이거를 배우는 것이 있고요.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스킬, 좀 더 어려운, 좀 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는요, 말을 좀 바꿔볼까요? 응용 스킬이요. 응용 스킬이요. 이것들도 당연하게 자 배우고요. 적용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쵸?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5주라는 수업 내에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5주의 수업 때는요, 여기까지 하게 될 겁니다. 전 범위에 대해서. 근데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 내신 문제에 반영되는 것들은 요것들까지 배워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수업은 여름방학 때 했던 내용과 내신 수업의 내용이 약간 다르고요. 여름방학 때 수업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수업 때 들어오겠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름방학 수업부터 듣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 쭉 와가지고 바로 갈 수 있어요. 물론 2학기 때 내신 수업으로만 들어온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처음 스타트할 때 조금 복습은 하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수업을 여름방학 때부터 쭉 이어 듣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제 수업 시간을 조금 좀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다른 수업이 있다. 근데 내신 때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다른 쌤 수업이라도 듣고 오세요. 아니면은 제 수업을 전 회차 영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회차 영상을 들으신 다음에 클리닉에서 보강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유전 문제, 내신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고3으로 가서 학생들이 남들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스타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신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름방학 수업 듣는 거 적극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어떤 문제든 풀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투스에서 생명과학 대표 강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유전이 풀려요. 진짜 이렇게 하면 풀리네요. 요 스킬 배운 거를 이때 적용하니까 풀려요. 라는 후기가 엄청 많았어요. 즉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 풀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시면 될까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은 내신 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손경호였고요. 우리는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